상계동 갈비집에서 탈당 회견을 했습니다. 탈당 회견과 상계동 갈비집, 이게 어울리는 것인가? 상계동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 출마했던 곳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오후 3시에 상계동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았던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질책하고 반성합니다. 그들의 권력 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절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자, 현상에 대한 어떤 비판과 함께 본인이 탈당한다고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 신당 얘기도 조금 꺼내놨습니다. 질문, 답변도 물론 있었고요. 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우선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회견 장소를 놓고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사실 이 회견이 통상적이면 국회에서 통상하잖아요. 이런 건데 국회가 아니었고 상계동 갈비집에서 탈당 회견을 한 거예요. 이게 방점이 상계동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갈비집에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지금?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목을 끌잖아요. 예. 흔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결단 내지는 선언을 할 때 이용하는 국회 내의 장소가 아니라 이게 음식점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오늘 이 탈당 선언이 상계동 그 음식점 상호 선언으로 기억돼 주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장소가 좀 특이해서 다들 의아해하고 이목을 끄는 건 충분히 사실 같아요. 근데 국회 기자회견은 이준석 전 대표 정도면 뭐 의원들을 통해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거야 뭐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허은하 의원이 실제로 잡아두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그러니까 거기 예약해줄 사람이 없어서 저 음식점을 택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부 해석은 노회찬 의원이 그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했던 소위 오래된 불판을 갈아보자. 뭐 그거와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그럼 갈비집의 의미를 두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 해석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탈당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3번 총선 출마를 했던 상계동을 포함한 노원 병지역, 지금 이제 노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에서 2개로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만 노원에서 다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계동보다는 오히려 갈비집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자막으로 잠시 나갔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회견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어요. 왜 장소가 여기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내용 보시면 이겁니다. 이준석, 상계동 마포 참수 갈비 선언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오늘 본인이 한 얘기를 저렇게 기록이 되길 바란다. 분명히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회견에서 한 내용 중에 무슨 달 얘기를 꺼낸 게 있어요. 달 얘기를. 이거 좀 볼까요? 이거 김종욱 전 행정관이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눈은 항상 녹습니다. 그래서 봄은 항상 옵니다. 뭐 눈, 봄 얘기 비교를 했죠. 그리고 보름달은 항상 지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릅니다. 이건 당연한 자연현상인데 오늘 이걸 꺼냈단 말이에요.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 보시기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보름달과 초승달은 각각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의 순리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보름달이라는 건 지금 휘황찬란하게 뜨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윤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한 한동훈. 지금은 보름달처럼 반짝반짝 빛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미래 정치가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초승달이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총선보다는 대선 또는 지금 지출보다는
저축을 하겠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표를 얻을 수 없는 얘기라도 좋은 정치란 얘기하겠다고 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에 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체제로는 미래가 없다라고는 표현을 좀 한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냥 본인이 내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충상 이전 문제, 예. 해병대 사망 사건 특검 문제, 이태원 참사 유족 면담 문제를 대통령에게 걸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 아니냐?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미래의 시대는 자신에게 올 거다라고 하는 좀 선생님 예언자 같은 얘기를 한 거고요. 아마 자신의 더 큰 꿈을 위해서 예. 지금은 광양에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달인데 달에 구름이 끼면 달이 안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언젠가는 구름이 거치겠죠. 그것도 자연의 순리죠. 그런 얘기를. 또 뭐가 비유가 많아. 장소도 굉장히 고민해서 한 것 같고요. 저는 달 얘기는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오늘 한 얘기 중에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얼마 전에 본인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뭐 설명을 조금 내놨는데 이거 누가 이거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제안을? 제가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사실 같이 지도부에서 일을 예.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이런 제안을 받으면 그것이 누가 제안을 했다든가 또는 뭐 어떤 의미로 제안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예.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그냥 마치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뭔가 어떤 중요한 제안을 받았지만 그걸 판단해서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사소한 걸 어떤 걸 들었지만 자기가 그걸 예를 들어 유리하게 해석해서 얘기를 한다.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이상훈 앵커님한테 예. MBN 사장 한번 해보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만약에 그러면 예. 우리 이상훈 앵커님이 밖에 나가서 내가 사장 제안을 받았는데 이걸 참 수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지만 이번에는 뭐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죠. 그거는 약간 좀 남들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런 반응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아주 지금 현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든가 또는 뭐 하다못해 예. 결정권이 좀 있는 분이 메신저로 예. 이야기를 했다면 의미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 뭐 그냥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총선을 좀 이끌어 주시고 보수가 분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누가 이야기했다면 저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다 이 말이죠. 또 혹시 내일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 또 언론에 나가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 얘기한 걸 보고 아니 진짜 이름 한번 될까요?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또? 좀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무튼 이것도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전이에요.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본인한테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 또 밝혀서 요것도 좀 귀를 잡았습니다. 아마 뭐 주위에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탈당하지 말고 예. 그 자리 맡아서 좀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의 예. 의미는 별로 없는 거죠. 아무튼 추정컨대 김기현 대표 체제 고 즈음이겠죠. 아무래도요. 그 시점상 보면은. 근데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앞서서 이제 방송 시작 전에도 오늘 기자회견 장소 얘기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홀로 기자회견했다. 측근으로 통화했던 분들은 자리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 꺼냈는데 사실은 지난달 11월만 해도 이준석 전 대표 주변에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줌의 용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지금 이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파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의식을 모두 느껴야 합니다. 자, 저렇게 여러 명이 같이 있었던 게 이게 얼마 안 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상계동 갈비집 기자회견에 홀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홀로 설명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대비가 되는데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나와 계신데요. 일단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에 잔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면 천아용인에서 용은 일단 용이 빠집니다. 그럼 천아인.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천하람, 허은하, 이긴 세 명의 정치인인데요. 오늘 회견에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아직 명확한 입장들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천하용인이라고 네이밍이 됐었죠. 예. 지난번 3.8 전당대회 때 출마들도 다 했고 이준석 예. 대표하고 정치적 행보를 꽤 오래 했던 분들로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데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신당에 가지 않겠다, 국민에 남겠다 하면서 저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구도가 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천하인이 남았는데 예. 근데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이 말씀했지만 국회에 소통관은 현역 의원이 예약을 하거나 저 같은 대변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본인이 예약까지 한 거 보면은 그게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아예 갈라서겠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 아닙니까? 비례대표 의원은 신당 창당 선언에 합류하는 순간 본인이 예전에 뭐 김연아 전 의원처럼 다른 정당에 뭐 그때는 그랬죠. 몸은 가 있는데 뭐 그게 몸은 남아 있고 마음만 갔나요? 예. 좀 저도 헷갈립니다.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은 압박을 받아요. 지금 뭐 류호정 의원도 그런 상황인 예. 것 같은데.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이 그렇습니다. 상실되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탈당하려면은 뭐 신당하려면은 당에다 요구를 하죠. 날 좀 제명해달라, 출당시켜달라 요구를 하는데 지금 아마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좀 보는 것 같고 천하람 위원장도 순천 의뢰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빠졌지만 이 세 분이 이준석 전 대표와 아예 안 가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천하인만 모여가지고 저기서 보는 것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홀로 단독 회견도 어찌 보면 뭐 새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듣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예 몇 명 가 있는 것보다 뭐 선도 탈당을 하고 후에 또 추가적으로 탈당을 하면서 또 신당을 붐업시키는 뭐 이런 전략도 자기들끼리 좀 논의하지 않았을까. 뭐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 표명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말고 다른 세 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맡고 계신 분, 그리고 현역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연락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뉴스와이드가 김용태 전 최고위원 먼저 당 잔류 의사를 먼저 밝혔잖아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좀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좀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끝까지 당에 남아가지고 혁신하고 어떤 쓴소리를 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그런 절차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그런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자의 방안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신당이 어쨌든 제3지대 신당 모델로 가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탈이념적인 정치 그리고 우리 민생에 대한 고민들 양극단의 정치에서 그동안 정치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수건 과제들까지 모두 녹아내려서 정말 새로운 정치 실험의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바라고 있고요. 김종욱 전 행정관께 김용태 전 최고위가 잔류 결심을 한 결정적인 이유, 본인이 정말 결정적인 어떤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미래가 불확실하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일단 11대 벌판입니다. 예. 밖에 나가서 정당을 만든다는 거. 그런데 의원이 없으면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돈, 조직, 사람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야 되고 또 기존의 기성 정당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언론이 우호적이냐? 언론이 또 우호적이지도 않은 상황이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나마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의 예. 유의미성을 찾았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는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감량이 되지만 저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베리아에 잘못 나갔다가는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는 버티지만 같이 갔던 분들은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올 돌아온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오.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 얘기는 지금 최초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김채고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좀 나머지 세 명과 좀 결이 다른 방식의 길을 걸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시베리아 벌판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이미 과거부터 선을 좀 그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당을 옮긴다, 당을 나간다, 새로운 당을 만난다. 이거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겠죠. 과거에 사례는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그다지 많이 있었나. 돌아보면 눈에 띄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준석 전 신당 얘기가 나왔을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됐던 분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같이 하는 거 맞습니까? 혹시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당입니까? 뭡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았던 분이잖아요. 오늘 이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나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당이라는 거는 막상 진짜 해보면 그거는 엄청난 각오를 갖고 가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탈당 여부나 신당을 새로 시작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예. 저는 생각만 오래 해오고 있고 네. 아직 결심 안 했습니다. 예. 늦지 않게 제 결심을 국민들께 밝혀야죠. 유명남 전 의원님,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서 일단 부정적인 반응인 걸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럼 결국 같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곧 국민의힘에 유승민 전 대표는 남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은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나가봤죠, 한번. 예. 그 이후에 뭐 우여곡절 끝에 다시 국민의힘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예. 신당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일단 알고 있는 게 큰 이유 같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래전에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를 했잖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거기에 함께하면 유승민 의원이 소위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꼴밖에 안 되죠. 주도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어쩌면 생길지도 모르는 소위 이낙연 신당도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두 전직 총리,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의 합류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데 예. 유승민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신당에 이승민 전 의원이 합류하는, 그러니까 주체라기보다는 동조 세력으로 비춰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이준석 신당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나올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남아서 어쩌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기에게 올 수도 있는 기회를 잡거나 아니면 또 급변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제3지대에 소위 빅텐트가 쳐질 때 예. 자기가 기둥 하나의 몫을 하기 위해서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신당 얘기를 꺼낸 오늘 사실은 회견도 홀로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다지 보면 부정적인 약간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 오늘 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또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정치권 안팎에서.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잖아요. 이제 자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연락을 할까? 두 사람을 만날까?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꺼낼까? 이런 게 또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관련해서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답에 다 있다고 보는데 계속 똑같은 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 하나하나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뭐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뭐 누구 하나하나 요 표현 요것도 이렇게 간단치는 않아 보여요. 뭐 그 정도로 치부한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뭔가 생각을 하는데 드러내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와 앙숙으로 통하는 분 계시죠? 안철수 의원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렇게 정치권 평론 많이 하시는 분이 한동훈, 이준석 두 인물의 관계 그리고 만남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좀 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청년층을 대표한다 또는 뭐 중도층을 대표한다 이건 잘못된 분석입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당 총선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새로 오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특정인을 상정하지 않았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다양한 사람 만나.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도 아직까지도 합법적으로 뽑힌 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당연히 이제 리더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여기는 이분은 또 실생 당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말은 뭐 만나지 않을 것 같다 또는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 뭐 아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과거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으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만나겠습니까? 조만간? 아니 도대체 예. 만날 이유가 없죠. 만날 이유가 없다.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탈당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보는 눈은 예. 아마 곧 교도소에 가셔야 될 범죄자로 예. 보시겠지만 예. 그러나 만나야 되잖아요. 그거는 경쟁 정당의 대표니까. 그 야당 제1야당의 대표이자 뭐 그 당연한 예. 만나서 인사도 하고 뭐 좋은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만나러 다녀야 될 텐데 예. 거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요 우리 당에 있다가 분탕질하고 지금 나가서 혼자 지금 되어 있는 그냥 저 전직 당 대표였던 지금 한 사람은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리고 세력도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죠. 그런 분을 만나서 키워줄 이유가 없죠. 혹시 만나서 탈당을 했지만 그래도 당에 좀 돌아오시죠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이전에 했겠죠.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이 했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가 그 길을 가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 말씀대로 뭐 젊은 층을 대변하는 자기가 아직도 젊은 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엄청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곧 40대가 되어요. 예. 점점.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꼭 대변하고 있다고 보지도 않아요. 또 많은 저 경우에 뭐 예컨대 그 여혐주의자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과도한 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다든가 예. 또는 젊은 세대도 이제는 또 20대와 30대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정치 행태에 대해서 예. 모두 동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보여줄까에 대해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판단이 맞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 뭐 물론 뭐 또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정말 만나는 예. 아주 특이한 상황이 예. 뭐 0.01%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뭐 전혀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저한테 물어보면 만날 필요 없다고. 조언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는 뭐 특정인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뭐 딱히 관심이 없다라는 말로 들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누구 하나하나 답할 사항이 아니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역시 앙숙인 것 같긴 하네요. 아까 말씀 들어보시면서 패널 분들께서도 약간 이렇게 귀를 쫑긋하시며 들어봤는데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고요. 다음 화면 좀 볼까요? 한동훈, 이준석 두 인물의 어떤 관계를 조금 이 해석을 곁들여서 만든 내용인데 이준석과 한동훈의 관계는 무엇일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가 어떤 여론의 호응을 받아서 성공할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의 존재감은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가 여론의 어떤 반향을 못 일으키고 약간 좀 실패 쪽으로 가게 되면 이준석 신당이 대체제로 주목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해석들이 좀 나와요. 한민수 대변인께요. 네. 한동훈과 이준석 관계는 대체제입니까? 아니면 보완제가 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보완제가 아니죠. 아니다. 대체제죠. 대체제다. 왜냐하면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하루에 1%씩 신당 창당의 확률이 높아질 거다. 예. 이러면서 그 국민의힘의 본진인 대구를 휘젓고 다녔어요. 예. 대구 의원들한테는 뭐 살찐 고양인가요? 이런 모욕적인 살찐 얘기까지 고양이. 예.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되게 언론에도 그렇고 많은 주목도를 받을 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당시는 법무장관이 조기 등판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현직 법무장관이 또 전국을 누볐습니다. 팬 사인회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좀 깔아앉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일진일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제가 봐도 만약 한동훈 장관 지지자들이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쁠 정도로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그냥 원어브 대만 아닙니까? 나한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그중에 한 사람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지지자가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볼 제가 그렇게 때는 얘기했습니까? 예. 저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예. 되게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상황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의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보는 인식이 딱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그 텔레그램이었나요? 뭐 SNS 문자로 내부 총질하는 뭐 당대표라는 표현을 썼었죠. 딱 그거를 이준석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다. 근데 과연 저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안철수 의원처럼 젊은 층이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하는 젊은 층이 있고 그 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이틀째입니다만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세대 포유론에 대해서도 효의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황이 녹록치 않아질 때 한동훈 비대위가 생각한 것처럼 못 나가고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뭐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좀 뜨지 않겠습니까? 새도 좀 모이고 그러면 손을 내미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라는 게 워낙 꿈틀꿈틀거리고 총선을 앞둔 정치는 사실은 뭐 언론에서 그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기 시간의 밀도가 뭐 어마어마하다. 그거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